일본 곳곳에서 요즘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 하면 거리에서 집회를 한다, 시위를 한다, 이거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상은 좀 다릅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힙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응원봉까지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일본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거리에 나온 걸까요? 한 목소리 내고 있죠? 他国の戦争で傷ついてる方たち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私にとってはもう息子が第一なので、息子が戦争に巻き込まれないように、もうそれだけを今考えてます。 바로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시작된 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憲法は国の礎であり根幹であるからこそ、その価値を磨滅させないためにも時代の要請に合わせて本来定期的な更新が図られるべきです。 이후 곳곳에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외침을 들어보면요, 헌법을 바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일본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근거가 없다,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딱히 그 설명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고 하고 있다. 1946년 공포돼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 해전 이후 만들어진 이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교정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라는 것이 구조 1항이고요. 주권제 및 인권 존중 이런 원칙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평화로운 민주국가로서 일본이 재출발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축축국과 미국과 영국, 소련 등이 맞붙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은 패전 이후 다시는 전쟁의 길로 가지 않겠다며 헌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조 1항에는 전쟁 포기, 2항에는 육해 공급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조항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일본으로부터 전쟁과 식민지로 큰 피해를 받았던 아시아 각국에게서 일본의 군사적인 그 부활, 이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국가들은 천황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천황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징 천황제로서 천황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대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을 포기하는 평화헌법 구조 1항과 2항을 만든 것입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조항으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구조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구조의 존재감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79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일본 헌법.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대체 왜 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단순하게 외교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보수층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 거기에 평화헌법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자위대가 존재합니다. 我々やっぱ最前線に立つわけで外国の軍隊との合流においてですね、向こうは自衛隊はすごい戦力だと思ってるわけですよ。 일본 정부는 자위대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조직이지 헌법에서 금지한 전력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일본 안보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동맹 압박까지.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전 총리 역시 대표적인 개헌론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世界有数の防衛費というものを使って最新鋭の戦闘機戦車をはじめとする車両あるいはほとんど空母だよねそういう護衛艦軍これは軍隊じゃありません 그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구조 2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 수준의 전력을 갖춘 만큼 헌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자민당은 현행 조문은 유지한 채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서두르는 데는 또 다른 배경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인 구호야말로 바로 헌법 개정이거든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또 안전망으로서의 또는 보수층의 지지층을 그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잇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다카이치 총리. 보수 지지층 결집과 저도 체제 탈피 기조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3일 일본은 헌법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당일 간사이 지역 곳곳에선 개헌 찬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오사카 시내에서는 보수단체 일본 회의 포럼에 참석한 자민당과 유신회 의원들이 헌법 구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しっかりとこの憲法9条を改正して自然とした外交が行える国に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반면 오사카 오기마치 공원에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改憲反対、軍拡反対、この圧倒的な世論を国民の皆さんの中に全国津々浦々に広げていく。 특히 야광봉을 들고 참여하는 젊은 층의 새로운 시위 문화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들어 참가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チラシを作るでも何千円とかフラッグ作る何千円とかいうのも自分たちでお金を出して 특히 여성이나 친구들끼리 참여하는 모습이 많았고요. SNS를 보고 처음 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今までデモに行ったことは全く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人間だけではなく本当に小さい家族の命も関わってきますので、この子多分大人になれないと思います。戦争始まったらもう女の子だからとか私おばさんだからとか言って戦争に駆り出されないっていう保証何もないと思うんですよ。 하지만 개헌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だから昔はもう変えないという意見が圧倒的に多かったけど最近はずっと同じぐらいになってきてもう多分少し変えるところが多い。 일본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찬성이 47에 반대가 44. 네, 찬성이 더 많죠.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결국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その不安はありませんね。ちょっとそれ非常にデリケートな問題なんですが、長い間日本のその総理大臣は思っていても口に出せなかったわけですよ。わかりますか？その情勢として。だけど高市さんははっきり口に出した。それが長い間黙っていたけども。やっとこう意見をはっきり言う首相が出てきたということでおそらく支持をする人が表面的にわっと出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ね。 하지만 일본 내부의 헌법 논쟁이더라도 자위대 역할 확대와 해외 활동 범위는 동북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헌법이 개정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또 한국으로서도 그렇게 완전히 방지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이 자유롭게 방위비를 늘리고 그리고 자위대를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무기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실제로 이제 그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9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일본의 헌법.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봄을 목표로 개헌 추진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일본 개헌에 대한 논의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정세가 점점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정말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이번 주에 어디 간대요? 박혜연 리포터 이번에 어디로 또 다녀오셨습니까? 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푸른